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69번째 시간으로 네잎 클로바란 수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잎 클로버 이어령. 현대인에게 있어 행복은 잃어버린 숙제장이다. 누구나 이제는 행복이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주저한다. 그것은 하나의 장식 문자가 되어버렸다. 사기 그릇 뚜껑이나 아이들 복권이나 시골 아이들의 금박댕기, 그리고 돗자리와 베벤모와 주머니와 방석 그런 것들 위에 어쩌다가 수놓여진 복자를 보면 이미 사자가 되어버린 옛날 금성문을 대하는 느낌이다. 우편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글자 같다. 실상 철이 든다는 말과 행복이란 말은 역비례한다. 행복을 장식품처럼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어른이라고 불러준다. 이웃집 개 이름만 하더라도 해피이다. 행복은 그렇게 전락하고 만 것 같다. 책상 머리에 불이 켜지는 그런 시각에 나는 이따금 이웃집에서 그 개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해피 해피 해피. 어둠의 조소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골목길을 향해서 기침을 하듯 혹은 각혈을 하듯 이웃집의 미망이는 개를 부른다. 여운도 없이 번져가는 목소리다. 나에게는 그것이 처량하면서도 모질게만 들린다. 개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아직도 체념하지 못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둠을 향해 고함치고 있는 소리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혹은 좌초된 깨진 선박 위에서 치맛자락을 찢어 흔들고 구원을 청하는 한 여인의 광경이 연상되기도 한다. 그녀는 구원을 청하고 있다. 시꺼먼 파도가 밀려오는 막막한 바다 가운데서 찢어진 치맛자락을 기폭처럼 내흔들고 있다. 더구나 그 개의 이름 해피는 해피니스, 행복의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에는 반드시 수식해야 할 실체가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해피의 부름 소리는 수식해야 할 실체를 찾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축축한 저녁 공기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한 그 다음 올 말은 실종된 채 영원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런 영상들은 내 상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미망이는 치맛자락 같은 것을 찢어 휘두르지는 않는다. 밀려오는 검은 파도도 없다. 다만 여인의 손에 쭈그러진 양은 그릇이 하나 들려져 있을 뿐이다. 그 속에 생선 가시를 담아 가지고 개가 돌아올 때까지 잠시 동안, 아주 잠시 동안 그녀는 어둠을 지켜보고 서 있는 것뿐이다. 더구나 그 미망이는 16mm 흑백 영화나 무슨 연재 소설이나 혹은 유랑 막극단에 등장하는 파란 많은 미망인, 젊고 아름다운 극적인 그런 미망인이 아니다. 사람은 평범할수록 현실적으로 보인다. 결혼할 때 가지고 온 혼수가 이제는 걸레가 된 것처럼 그녀에겐 지금 생활에 대한 기대나 소망도 또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무거운 짐을 져 나르는 사람의 어깨에는 굳은 못이 박여 단단한 근육이 생기게 되는 법이다. 그 굳은 살결은 아픔을 견뎌낸다. 고된 나날은 보드랍던 그녀의 마음에도 감각이 통하지 않는 굳은 못을 박아 놓았을 것이다. 남편에 대한 생각조차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다. 그러나 일몰의 시각이면 숲 속의 맹수들도 해슬피 우는 것이다. 낮과 밤이 옮겨가는 그 경계선에는, 노동과 휴식이 엇갈리는 그 경계선에는 깊은 공백의 단해가 있다. 누구나 때때로 이 단해 속에 떨어지면 일상적인 평온을 회의하게 된다. 그 미망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부엌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개를 부르며 잠시 어둠을 지켜보고 있을 때 분명히 그녀는 무엇인가 발자국 소리 같은 것을 들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옛날 그 남편이 돌아오던 발자국 소리 같은 것을. 자기는 지금 개가 아니라 분명히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고 독백을 했을 것이다. 사람들에겐 누구나 그때와 같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온갖 생애의 내용과 견주어서 말할 수 있는 불변의 시간이란 게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망인이 해피라고 부를 때 돌아오는 것은 그때의 행복이 아니라 한 마리의 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피는 지쳐있다. 온종일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하수구 속에서 죽은 쥐를 뜯다가 해피는 배를 척 늘어뜨리고 그렇게 지쳐서 돌아오는 것이다. 눈은 언제 보아도 진벅거리고 잔등이는 멀겋게 헐어서 털이 빠져있다. 병든 개 수척하고 게으르고 눈치만 살피는 돌림병을 앓고 있는 늙어 빠진 개, 이것이 해피이다. 미망인의 해피는 그런 꼴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수술대 위에 마취된 환자처럼 하늘로 저녁놀이 번져가는 엘리오 씨의 그 일몰 시각에 해피는 쩔뚝거리면서 온다. 한 토막의 생선 가시와 먹다 버린 찌꺼기를 찾아 해피는 쩔뚝거리며 온다. 우리들의 행복도 그러한 꼴을 하고 쓰레기통과 질퍽한 하수구와 연탄재가 깔려있는 음산한 골목길로 해서 문득 우리 곁으로 온다. 출타한 여인이 불의의 시각에 비단옷 구겨지는 소리를 내며 문턱 앞에 와 안듯 그렇게 돌아오는 행복이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꿈꾸던 행복의 이미저리를 갖고 있다. 그것은 푸른 언덕길, 이슬 속에서 숱하게 빛나던 클로버의 잎사귀들이다. 이미저리 등호 육체적인 감각이나 마음속에서 생성되어 언어로 표출되는 이미지의 통합체. 누나는 그때 말했다. 이것들은 모두 잎사귀가 3개밖에 없잖아. 그런데 지금 우린 4개짜리 클로버를 찾는 거야? 저 흔해 빠진 새 잎 클로버들 사이에서 그것은 몰래 숨어 있거든. 그래서 행복하게 될 사람만이 숨어 있는 그 4잎의 클로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이 길섭에도 지금 그것들은 숨어 있을 거지만 보통 사람 눈에는 뜨이지 않는 거야. 남들이 뜯어 가기 전에 우리는 빨리 그 숨어있는 행복의 잎새를 찾아내야만 된단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풀숲을 헤치면서 정신없이 내 이파리의 클로버를 찾고 있었다. 많은 시간이 흘렀던가 보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은 흔해 빠진 새 잎의 클로버뿐이었다. 아주 기진해서 머리를 들었을 때 하늘에는 온통 하얀 클로버 잎들의 환영이 둥둥 떠서 사라져 가고 있었다. 거기에도 내 잎자리는 보이지 않았다. 전나무 끝에서는 서서 바람 소리가 울렸다. 광산으로 뚫린 산길을 따라 파란 클로버들은 한없이 뻗쳐 있다. 흰 꽃도 피어 있었다. 누구나 나처럼 지쳐 있었지만 그대로 열심히 풀숲만을 뒤지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 클로버를 찾는 거야? 누나, 나는 이제 멀미가 났다.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잊지도 않는 내 잎자리 클로버를 찾는 거야? 누나는 부러진 단추를 잠가주면서 어른처럼 나를 달래는 것이었다.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만 행복해지는 것이란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가 행복하게 되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1순위는 말이다. 누나 친구 말야. 1순위는 책갈피 속에 내 잎자리에 클로버를 잔뜩 넣고 다닌단다. 벌써 10개가 넘어. 이제 두고 보려무나. 1순내는 가난해도 그 애는 다음에 부자가 될 거야. 공주처럼 말이다. 우리도 져서는 안 돼. 누가 먼저 따나 나와 경주를 해야 돼. 분명히 내 잎사귀 클로버는 어디엔가 숨어 있으니까. 나는 빨리 클로버를 따고 싶었다. 그래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나보다 그것을 일찍 따서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이러다가 해가 기울면 더 이상 풀숲을 헤치지는 못할 것이다. 누나는 먼 데까지 갔다. 비탈진 문덕에 엎드려서 풀 냄새를 맡듯 머리를 풀숲에 박고 엎드려 있었다. 아직도 행복의 클로버를 찾지 못한 것이다. 그때 문득 나는 전나무 사이에서 반짝거리는 선교사의 붉은 양옥집 유리창을 보았다. 저녁 햇살을 받고 보석처럼 그것은 빛나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세상에 내 잎 달린 클로버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없다면 만들 수밖에 없다. 누나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보지는 못할 것이다. 가짜라도 내 이파리에 클로버를 만들어야 한다. 클로버의 잎사귀 하나를 줄기채 찢어내서 새 잎 달린 클로버의 줄기에 갖다 붙였다. 아주 그럴듯하게 침을 발라서 숨을 죽이고 몰래 불어서 행복의 모조품을 만들어낸 셈이다. 창조와 속임수는 피가 같은 쌍생아이다.
창조나 속임수나 그것은 다 같이 숨어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리고 약간의 수줍음과 오만이 서로 미묘한 갈등을 이룬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것은 아주 유사한 것이다. 다만 창조는, 예술과 같은 그런 창조는 신에 대한 속임수이지만 우리가 단순히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노름판에서 도박사들이 트럼프 장을 속이는 것처럼 다만 인간의 눈을 속이는 데에 불과하다. 그 점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예술가는 보상 없는 모조품을 만들어낸다는 면에서 도박사나 가짜 보석 상인과 구별될 따름이다. 어쨌든 나는 그날 애매하게 행복을 속여서 창조했다. 속임수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창조이기도 했다. 내 잎사귀 클로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것이니까. 딱하게도 누나는 속아 넘어갔다. 너무 지쳐있던 탓이었을까? 놀랍고 부러운 표정을 하고 누나는 내 손끝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클로버의 이파리를 세어보는 것이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 정말 아파리가 4개가 있구나. 내가 이겼다. 나보다 빨리 찾아냈으니까. 그런데 대체 어디서 그것을 땄니? 애초에는 장난이었지만 누나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자 내 태도는 달라지고 말았다. 무엇을 훔친 것처럼 가슴이 두근댔다. 속아 넘어가게 한 것이 기뻐서였을까? 그렇지 않으면 남을 속였다는 가책 때문이었을까? 남이 완전히 믿어만 준다면, 남을 끝내 속일 수만 있다면 이것은 진짜 내 잎의 클로버와 다를 것이 없다. 나는 다시 보다 완벽하고 멋진 모조품들을 만들어냈다. 속임수도 창조도, 기도도 그것은 다같이 남의 눈에 뜨이지 않는 자리를 택한다.